뉴 브리턴 섬에서 배운 일의 이 의미, 인생을 잘 살아야 돼, 잘 해야 된다. 지금 20년 전 독일 영사 일에 대한 대담 중에서 노동의 진짜 의미는 자기가 맡은 일을 달성하고 실적을 내는 것뿐 아니라 개인의 내면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했다. 인생, 마음을 연마, 인성, 내면을 갖고 이를 통해서 인간은 성장한다. 하루하루 충실히 그 위인전을 통해서 남태평양 브리턴 섬에 사는 어느 부족은 열심히 일하는 게 곧 미덕이라면서 살고 있다. 열심히 일하는 것, 그 말은 하전동법으로 타로토란을 재배하며 살아간다. 일하는 것이 고역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존재하지 않는다. 인격 수양이다. 마을 사람들은 밭의 배치, 작물의 수확량, 흙내음으로 일의 성과를 평가한다. 좋은 냄새가 나는 밭은 풍년이고 나쁜 냄새가 나는 것은 결실이 없는 것이라 변별하는 것이다.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위해서 농사를 훌륭히 낸 사람은 마을 사람 모두에게 인격이 높은 사람이라 평가를 받는다. 뉴 브리턴 부족에게 일한 생존을 위한 양식을 얻는 수단인 동시에 마음을 연마하고 인격을 더 높이는 그런 것이었다. 단순하지만 중요한 깨달음이 원시 사회로부터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인류에게 근대 문명을 기준 서양 사회에서 일이란 곧 고역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고역성서의 서두에 나오는 아담 이브의 이름으로도 명백히 알 수 있다. 처방되고 이런 일들, 유명한 이야기는 인간의 소위 원죄를 갖기 위해서 노동을 이렇게 해야 하는 노동관이 생겼다. 서양과는 달리 동양에는 이 같은 노동관이 없었다. 이런 분명히 고생도 수고하지만 그 고생이 깊은 그 긍지. 일찍이 동양에서는 무슨 직업을 가졌던 모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평 없이 일을 계속했다. 자긍심과 만족을 느끼면서.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켜온 일에 대한 가치관도 크게 변화했다. 달라진 가치관이 바로 앞에서 말했던 일은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끝내고 보수는 최대한 많이 받는다는 게 좋다는 그 사고방식이다. 간절한 몰입이 인생을 바꾼다. 물론 이렇게 말하나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다. 몰입, 제 멋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하지만 나이 아내한 생각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입사한 후 쇼우 고기는 낡고 초라한 회사에서 단박에 깨지고 말았다. 고압조차 제조회사였지만 내가 입사하는 그 이용은 온데간데 없고 월급도 제 날짜에 나오지 않는 최악의 경영권과 노동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자네 어쩌다 이렇게 망해가는 회사에 들어갔나? 저런 회사에 계속 다니기는 힘들고 또 결혼도 못할 것에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너무나 창피해. 저 회사 빨리 이직하고 싶어. 극심한 경기 속에서, 불황 속에서 대학 교수님 속으로 강진 들어온 회사였기에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다녔다. 원래 같으면 감지덕전 회사인데 험담 같은 건 입 밖에 낼 처지도 아니었다. 그런데 자꾸 회사에 대한 불만을 느끼게 되니까 젊고 철없던 나 역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회사를 소개해준 교수님에 대한 은혜도 잊은 채 성과도 올리지 못했으면서 불만만 터뜨린 것이다. 그렇게 입사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입사 동기들이 차리차리 회사를 그만두기 시작했다. 나 역시 이대로 회사에 남을 수 없었다. 이만큼 버틴 것이 회사가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고마워. 회사에 남아있던 나는 또 한 명 남아있던 교토대학 출신 동기와 함께 자위대 간부 후보생 합격에 지원해서 입학시험을 치렀다. 결과는 둘 다 합격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벗어났다는 사실이 기쁘었다. 왜 처음부터 이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싶을 정도였다. 다만 입학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호적 초안을 제출하고, 그래서 기고시마 본거에 서류를 띄워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서류만 챙기면 이 지긋지긋한 회사와적 경영 영영 입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호적 초본이 오지 않았다. 당신은 전화가 매우 귀하던 터라 몇 번 전보를 보냈지만 감감무소식. 학교에는 사정이 생겨서 서류가 도착하지 못해도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했고, 그 동료만 간부 후보생 학교에 입학하기 나는 서류 한 장 때문에 입학이 취소되고 말았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본가에서 호적 초안을 보내주지 않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어렵게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교수님 소개 덕분에 가까스로 교토에 있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고작 1년도 참지 못하고 현지도 못하더니 한심한 놈이군. 내 결정에 형은 없이 화를 냈고, 그래서 호적 초안을 보내주지 않은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입사 동기 중에서 나 혼자만 다 망해가는 회사에 남게 되었다. 이제는 달리 갈 곳이 없었다. 다들 그만둔 곳에 홀로 남은 나는 오갈것 없는 폐자한 병이었다. 유명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직장을 구하기 힘든 상황인데 지방대학 졸업자의 인맥도 없이 더 입사한 회사를 반년 만에 그만둔 내가 재취업을 할 수 있을지 만무였다. 혼자가 된다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이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려는 보장은 없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인생이 잘 풀린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회사를 그만둔 탓에 오히려 비참한 인생을 보낸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망해가는 회사에 남아서 필수적으로 노력한 끝에 훌륭한 성과를 올려서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저런 경우를 따져가며 과연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좋을지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내 앞날을 역전시키는 나를 더 초라하게 할지도 모르는 결단. 회사를 그만두기 위해서 확실한 대의명분이 있어야 한다. 근데 그런 것들이 회사가 어디 간들 똑같지 않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를 그만둘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래서 집중하기로 했다. 집중. 당시에 나는 쇼공업에서 최첨단 파인 세라믹 연구를 담당하고 있었다. 새로 얘기를 심하고 난 후부터 냄비와 밥솥도 챙겨와 연구실에서 묵으며 그야말로 24시간 연구에 파고들었다. 세끼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밤낮 일을 했다. 필수적으로 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무모하고 장렬하게까지 보였을 것이다. 내가 맡은 일은 나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었다. 최첨단 제품을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배움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었다. 그래서 파인 세라믹에 관한 최신 논문이 게재되어 있는 미국 전문 잡지를 구해서 한 손에 영어 사진을 한 손에 잡지를 들고 있었다. 하루 업무가 끝난 밤 시간과 휴일에는 도서관에 가서 전문 서적을 별려하고 들었다. 읽다가 성에 차지 않을 때 아예 통째로 외워버리기까지 했다. 파인 세라믹 제품은 무기학 분야로 대학에서 유기 화학을 전공한 데에게는 무척이나 생소한 분야였다. 그래서 연구를 위해서 벼락치기로 무기화학을 공부했다. 더구나 경쟁 없이는 그 분야에 나보다 더 능통하고 그 의료만 평생 매달린 사람이 많았으므로 나는 없는 시간을 쪼개고 더 쪼개서 연구에 몰두해야 했다. 그들에게는 20대의 초반의 젊은이가 형편없는 시설에서 혼자 연구한다는 것이 어린이의 소꿉장난으로 여겨졌으리라. 그런데 일에 완벽히 몰두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20대 초반의 분내기가 하는 연구에서 잇따라 좋은 실험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와 동시에 나를 괴롭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어떻게 되는 걸까?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 생각들이 자연히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날이 갈수록 좋아졌다. 그러기에 내 인생의 최초의 가장 큰 성공이 찾아왔다. 신이 손을 내밀어줄 때까지 쇼공업에 입사한 지 1년쯤 24살 때의 일이다. 당시 나는 포스테라이트 고토 감남석이라는 새로운 재를 연구개발한 지 매진했다. 포스테라이트란 절연저항, 절연치기에 전압을 가했을 때 절연체가 나타나는 저항 높고 고주파 영역에서 성능되는 파인 세라믹 재료다. 그 무렵 일본 경제가 성장 과정에 접어들면서 가정에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텔레비전 브라운관에 주로 사용하던 스테아타이트에 비해서 포스테라 이때가 더욱 적합하다고 여기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세계 텔레비전 생산업체들은 너는없이 포스테라이트를 먼저 찾았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는 포스테라이트 생산에 성공한 예가 없었다. 그러니 나 자신에게도 회사에도 포스테라이트 연구 개발은 분명 도전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프로젝트였다. 그래서 변변한 설치도 거쳐지지 않은 연구실에서 그야말로 매일 밤낮으로 처리를 이어해 나갔다. 파인세라믹 업체들조차도 고개를 열 만큼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다. 그런데 이 일이 너무나 재미있었다. 결과는 보이지 않았지만 가장이 행복했다. 이렇게 몰두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중 우연중 계기로 포스테라이트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포스테라이트 합성에 성공한 회사는 내가 속한 회사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뿐이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개발한 포스테라이트는 굉장한 주목을 받았다. 고주파 특성이 뛰어난 포스테라이트로 처음 개발에 도전한 제품은 마스지타 전기산업 현 파나소닉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U자 캘시마라는 전련 부품이었다. U자 캘시마는 텔레비전 브라운관 전조총에 쓰이는 전련 부품으로 내가 개발한 포스테라이트가 재료로 사용해 아주 적합했다. 마침 텔레비전이 널리 보급되었던 터라 마스지타 전기산업에서 만든 모든 텔레비전 브라운관에
내가 만든 포스트라이트가 사용될 참이었다. 이 U자 결심화를 개발하면서 가장 고생했던 것은 그 원료인 포스트라이트 분말을 성형하는 작업이었다. 포스트라이트 분말은 상당히 바슬바슬해서 형태를 만들어내기 어려웠다. 마치 우동이나 메밀국수를 만들 때처럼 점성 있는 연결 물질이 필요했다. 기존에는 점토를 사용해서 했는데 불순물이 섞인다는 문제가 있었다는 매일 어떤 물질이 그래서 연구에 여념이 없었다. 연구의 연구. 그런 어느 날 생각도 못한 일이 펼쳐졌다. 포스트라이트 연결 물질을 생각하면서 실험실 그건데 뭔가 발에 미끄러질 뻔했다. 무심코 발밑을 보니까 파라빈 왁스가 신발에 붙어있다. 대체 누구야? 이런 왁스를 흘린 사람이 라고 소리를 지르던 어느 순간 이거다. 머릿속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바로 그 자리에서 수제 냄비에 파라세럼의 원료인 파라빈 왁스를 넣어 열을 가해서 잘 섞어서 썩은 뒤에 성형해 보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완벽한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졌다. 게다가 그렇게 만든 성형물을 고온 하루에 넣어서 구우면 파라빈 왁스는 모두 타버리기 때문에 완성된 U자 캘시마에는 불순물이 조금도 남지 않았다. 숱하게 고생하던 문제가 단박에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지금 돌이켜봐도 신의 계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물론 실제로 해결책을 생각해낸 건 나 자신이다. 하지만 필사적으로 일에 몰두하며 고민에 쌓여있는 내 모습을 가엾게 그래서 신이 제일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복잡할 때마다 이렇게 말한다. 신이 도와주고 싶어 할 만큼 한결같이 일에 전념하게. 그러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신은 손을 내밀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네. 내가 개발한 U자 캘시마는 그 후에 텔레비전 브라운관을 찾아가는데 없어서 안 될 부품이었고 이거 마스지타 전기산업으로부터 막대한 주문을 받아서 망해가던 쇼 고목을 기사 회생시킨 데 기여했다. 이 일로 나는 회사 전체의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되었다. 이때의 기술과 실적이 그 후에 교세를 발전시킨 데 초석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사하게도 이 첫 성공 경험을 통해서 역경과 고난 속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것을 실감을 했다. 제 친구는 참 안 됐어. 사람의 논적이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불행한 상황에 한 번쯤은 놓여보는 것도 좋다. 겨울이 추울수록 그 겨울을 견뎌내는 나무가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독한 고민과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크게 성장하고 진정한 행복을 붙잡을 수가 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경험한 고통과 좌절은 마치 오셀로 게임에서 검색돌이 단번에 흰색을 뒤집듯이 나중에 전부 성공이 토대가 되었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괴롭고 해도 적극적으로 맞선 것이 다행이었다. 전환점이었다. 행운이었다. 참 내 차지가 평가가 다시 잃어버린 차원에서 대학 성적도 좋고 공부도 많은데 망하가는 그 회사였던 어쩌다가 저렇게 되나. 동기들이 제가 기억력을 민첩 이제 설계를 찾아서 회사를 나갔음에도 나만 갈 곳이 없어서 홀로 회사 남아 제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 순간 마음이 무너졌다. 하지만 불운과 시련은 내게 일에 전념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 있었다. 소공업에서의 시간은 가혹한 운명이 아니라 신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었다. 어떤 역경에 부딪혀도 우직하고 성실하게 만약에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서 돈 걱정 없이 했다면 이렇게 하지 못했고 평탄한 인생도 좋다. 하지만 역경인 인생이라면 그보다 더 좋다. 그러니 자신이 처한 환경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짜로 주어지는 행복은 없다. 공짜로 열심히 일하면 상등 달릴 수 없을 만큼 미래의 인생이 다가온다는 것을 머리는 잘 알아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일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런 것은 질색이야. 될 수 있으면 일 안 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 시시때때로 그렇게 내가 청년된 시절 지금보다 훨씬 더 사회환경이 열악해서 좋고 실컷 떠나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는 입에 풀칠할 수도 없었다. 지금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적성이 맞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시대. 취직할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고 그래서 제 개인 역량을 의지가 반영될 그런 기회도 없는 지금과 비교하면 그때가 불행해 보일지도 모른다. 자유도 없고 여유도 없으니까.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인간이 견고해지고 숙련되는 법이다.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하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발전, 인생에 드러난 방향으로 흘러간다. 필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를 참고 견디는 힘도 커진다. 가난을 옹호하자는 말이 아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약한 마음을 단련해서
살아갈 기회를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지금은 물질적으로 현대가 평범한 시대에 강요받는 일도 많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일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그 평생 그 시대의 상상, 당장은 큰 돈을 공짜로 얻으라는 생각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 것이다. 이만한 돈이면 굳이 뭐 이렇게 해야 할 거죠. 그러나 오랜 시간 아무런 목표도 없이 일도 하지 않고 나태하게 생활하다 보면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마저도 썩어버리고 만다. 가족과 또 이렇게 해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래 인생은 오히려 안락함이 그 수고로움을 아는 사람이 안락함의 소중함도 아는 법이다. 열심히 일하면 하루하루 남모를 기쁨과 즐거움이 인생이 다가온다.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교세라가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했을 때, 그때까지 필수적인 노력이 세상 사람으로 인정받았을 때 면접으로 참여한 그 반열에 가서 감격에 빠졌다. 이만큼 조선을 이뤘으니 한숨을 돌려서 어떨까 이렇게 생각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한 주식을 내다버려서 그에게 불을 손에 쥐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는 30대 40대의 나이에 서둘러서 손을 떼고 은퇴할 생각도 하고, 나는 교세를 상장했을 때 내가 주식을 한 주도 매각하지 않고 신규로 주식을 발행해서 그때 얻은 매각 이익을 모두 회사의 이익으로 돌렸다. 또한 당시 나는 30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상장을 계기로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서 매진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주식 상장은 기업 운영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새로운 출발점이다. 기업은 상장 후에도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한다. 창업 당시의 초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여름 에어컨에서 상쾌함을 느끼긴 한다. 하지만 무더위에서 땀을 흘려서 이런 사람은 잠시 몸을 나무 그늘에도 시원함을 느낀다. 그러게 나는 앞으로도 내게 닥쳐오는 고생을 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통해서 화를 다스린다. 우리가 쉽고 편안한 길을 택하고 자칫 자만하기 쉬운 까닭은 애초에 인간이 번뇌로 가득 찬 생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느끼는 번뇌는 108가지라고 한다. 그 중에도 욕망과 등등등등등 섞으면 이렇게 삼독이라고 불렀는데, 그 중에서 욕망, 분노, 어리석음 삼독이다 라고 했다. 남보다 큰 돈을 벌 것이다. 남도 더 많이 칭송할 것이다. 욕망이란 누구나 있다. 왜 안 되는 거지? 하며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삼독을 완전히 무로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삼독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이기 때문이다. 다만 것이 과도해지는 것이 문제다. 욕망이나 분노나 어리석음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 독소를 희석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에 pomo쳐 몰입하면 분노를 가라앉히고 푸념을 줄일 수가 있다. 실제로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하는 데는 육바라밀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서 정진이라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만든 정진. 물론 인격을 수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법이다. 실행하기도 무지 어렵다. 어지간한 성인 건조관이라면은 그것이 어렵다. 스스로 경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자기의 의식을 치르기도 교만과 자만이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것.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거만한 태도를 보였을 때 또 그거를 붙여서 신이시여 죄송합니다 이렇게 반성하고 스스로 돌아보면 겸허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행동을 하려고 노력해도 의도치 않게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겸허하게 열심히 일하면 하루하루 남부를 인생의 기쁨이 온다. 이것이 인생을 통해서 참 모습이다. 이 일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어떤 한 가지를 기피하고 파헤치는 과정에서 그래서 자유롭게 경지에 오를 수가 있다. 마음가짐부터 바뀌어라. 20대 초반 나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내가 좋아하는 관심도 두지 않았다. 그랬던 청년이 60년의 세월 동안에 일하며 살아올 수 있었을까? 내가 스스로 내 일을 좋아하려고 애썼기 때문이다. 마음 하나 가짐만 바꿨을 뿐인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극적으로 변화했다. 마음가짐에서 이렇게 해서 지방 대생신문으로서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만큼 힘들었다. 교수님의 도움으로 고압 조사를 만드는 무기화 계열의 제조예산 시공업에 겨우 입사했고, 내가 공부한 분야는 다른 일이었는데 그러나 취업할 수 있다는 점에 감사했다. 적어도 입사 초기에는 그랬다.
효공업에 입사한 나는 소속된 연구소는 직원이 5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를 제외한 다른 연구원들은 회사의 정책 사업이었던 초자 재료인 장애기를 개선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회사는 앞으로 전자공업 산업에서 고주파 재련재료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판단으로 신입이었던 내게는 새로운 세라믹 재료를 개발하는 연구를 맡겼다. 파인 세라믹. 입사하고 나서 알았지만 회사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내가 하던 연구개발은 무의미한 일에 불과했다. 회사에는 세라믹을 재료하는 고주파 재련재료 회사의 성장을 새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맡은 연구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격려해 줬지만 말과 달리 관심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고 같은 내 입사한 동기 중에서는 홀로 연구소에 배치되었다. 심지어 당시 파인 세라믹 분야는 어느 회사도 성공하지 못한 분이었다. 상사 한 명이 없이 신입사원인 내가 그 일을 맡긴 것은 연구소 뒤처닥거리나 하려는 뜻으로 여겨졌다. 파인 세라믹 개발은 미지 분야였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참가할 만한 분은 자초도 찾기가 어려웠다. 연구 설비도 열악하고 회사가 나를 공을통 먹이려는 것일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마음가짐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지금 내가 맡은 일에 열중해보자. 방법은 그것뿐이다. 열정. 파인 세라믹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었기에 우선은 대학교 도서관에서 기본서부터 들여다봐야 했다. 복사기도 없던 시절에서 신문, 잡지, 대학 정기 간행물 등등을 찾아서 여기에 대한 지식을 습득을 했다. 내일은 따분하게 이럴 데 없었다. 따분하다. 파인 세라믹에 대한 연구 대학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본자 반복되는 실험과 단순한 연구도 빛나 보일 정도로 근사하게 느껴졌다. 어쩌면 전 세계에 나 하나뿐일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반쯤은 억지로 맡아서 하는 일이지만 이렇게 해서 긍지를 갖고 일을 했다.